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평생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살다가 65살에 마침내 자신만의 인생을 되찾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일방적인 희생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 말이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지만 정작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새로운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김미순 씨, 올해 65살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흘렀고 혼자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두 가족을 챙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미순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상훈이는 39살, 작은 아들 상민이는 35살입니다. 둘 다 이미 결혼해서 각각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요. 이번 추석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순 씨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두 아들 가족이 모두 모이는 명절이니까 정성스럽게 음식도 준비하고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아들들의 반응이 예년과 달랐습니다. 엄마, 굳이 그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간단하게 해요. 큰아들 상훈이의 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2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명절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 줄 모르는 큰 며느리. 은주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상훈아, 그래도 명절인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니? 너희 아버지도. 엄마,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미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해서 전통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작은 아들 상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요즘에는 다들 간소하게 명절을 보내요. 배달 음식 시켜 먹어도 되고 굳이 이렇게 힘드실 필요 없어요. 배달 음식이라니 상민아. 그게 무슨 말이야? 미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에 배달 음식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형수님도 직장 다니시고 우리 와이프도 바쁘고 모두 힘들어해요. 그 순간 미순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들들이 며느리들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이들에게는 그저 귀찮은 일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건 손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큰 아들 집에는 12살 딸과 9살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 집에는 7살 쌍둥이 딸들이 있어요. 미순 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손주들이었는데 아이들은 할머니보다 각자의 엄마들 말을 더 따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우리 이번 추석에는 엄마랑 아빠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12살 손녀의 말이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미순 씨의 마음에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어요. 그래, 우리 예쁜 손녀. 그럼 할머니랑 맛있는 음식 먹고 가자. 할머니가 만드신 음식은 너무 짜요. 엄마가 만든 게 더 맛있어요. 9살 손자의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죠. 하지만 그 솔직함이 때로는 어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해요. 미순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해온 모든 일들이 정작 그 가족들에게는 부담스럽고
귀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38년 전 27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미순 씨의 인생은 온통 가족 중심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며느리들을 챙기고 자신만의 시간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그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게 무의미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순 씨는 아직 이 모든 게 일시적인 감정일 거라고, 명절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사실 미순 씨의 이런 마음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38년간 미순 씨가 가족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해왔는지 알아보면 여러분도 미순 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순 씨가 결혼한 건 27살 때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늦은 결혼이었죠. 하지만 남편 윤태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미순 씨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구식 어른이셨거든요. 며느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식사부터 차려야 하는 거야. 그게 예의란다. 빨래는 손빨래를 해야 해. 세탁기로 돌리면 옷이 상해. 음식은 항상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해. 대충 만들면 바로 티가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건 좋았지만 시어머니의 기준은 너무나 높았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지적하셨고 미순 씨는 항상 긴장한 채로 살아야 했죠.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남편 윤태의 월급만으로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자신들이 살기에 빠듯했거든요. 미순 씨는 결혼 1년 후부터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미순아,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남편은 항상 미안해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죠. 미순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과 남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식당에서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또 저녁 준비에 빨래, 청소까지. 첫째 아들 상훈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무척 예뻐하셨지만 육아는 여전히 미순 씨의 몫이었어요. 애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하는 거야. 남한테 맡기면 애정이 부족해져. 그래서 미순 씨는 상훈이를 업고 식당에 나가기도 했고 밤에 아이가 울면 혼자서 달래가며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미순아, 상훈이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해.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영어도 가르쳐야지.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미순 씨는 더 많이 벌기 위해 식당 일을 마친 후에는 다른 집 청소 일도 시작했어요. 하루에 4~5시간씩 자면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둘째 아들 상민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일까지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도 미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형,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힘든데도 불평 한 번 안 하잖아. 그러게.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겠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미순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죠.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제사까지 미순 씨가 모두 담당해야 했어요. 1년에 3번의 큰 제사를 혼자서 준비해야 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들들이 결혼한 후였습니다.
큰아들 상훈이가 먼저 결혼했는데 큰 며느리 은주는 미순 씨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요. 죄송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저는 그냥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간단한 나물 무치기도 제대로 못했고 설거지도 대충대충 했죠. 작은 아들 상민이가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소영이는 더 당당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맞벌이라서 시간이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맞벌이는 미순 씨도 평생 해왔던 일인데 마치 자신들만 바쁜 것처럼 말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미순 씨는 참았습니다. 새로운 세대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들은 미순 씨의 헌신을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명절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미순 씨가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들은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거나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세요. 맛있겠다. 음식이 다 차려진 후에야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움은 전혀 주지 않으면서 말이죠. 더욱 속상한 건 아들들의 변화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미순 씨를 많이 도와줬는데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은주가 임신했어.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큰 아들 상훈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미순 씨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큰 아들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음식도 해다 주고 산후조리까지 모두 챙겨줬죠. 어머니 덕분에 정말 편했어요. 감사해요. 큰 며느리 은주는 고마워했지만 그 후로도 계속 미순 씨에게 의존했어요. 둘째를 가졌을 때도, 아이들이 아플 때도, 맞벌이가 힘들다고 할 때도 항상 미순 씨를 불렀죠. 작은 아들 상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쌍둥이 낳았잖아요. 소영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쌍둥이를 키우는 게 힘든 건 당연하지만 그것도 결국 미순 씨의 몫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작은 아들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빨래며 청소며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렇게 도와줘도 며느리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손맛을 너무 좋아해요. 앞으로도 자주 와주세요. 마치 미순 씨가 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고마워하기는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의문스러웠어요.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미순 씨에게는 어느 정도 목돈이 있었어요.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이었죠. 하지만 그 돈도 아들들을 도와주다 보니 금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들이 집을 살 때도 미순 씨가 3천만 원을 보태줬고 작은 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손주들 교육비며 병원비까지 합치면 정말 큰 돈이었죠. 엄마, 정말 감사해. 꼭 갚을게. 아들들은 항상 고마워했지만 실제로 갚아준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미순 씨의 도움을 더욱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돈 쓸 일도 별로 없잖아요. 작은 아들 상민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미순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도 사람인데 자신만의 삶이 있는데 마치 돈 쓸 일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욱 서러운 건 손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미순 씨는 4명의 손주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용돈도 자주 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서 먹여주고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가며 정성스럽게 돌봤죠. 그런데 아이들은 점점 할머니보다 엄마들의 말을 더 따르게 되었어요. 심지어 미순 씨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며느리들이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한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 교육 방식은 예전과 달라요.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자유롭게 놔두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순 씨는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도 간섭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미순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을까? 가족을 사랑해서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그 가족들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미순 씨의 마음속에 서운함과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섭섭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미순 씨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추석 당일이 되었습니다. 미순 씨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과연 오늘은 어떨까?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줄까? 하지만 그런 기대는 금세 무너졌습니다. 오전 10시쯤 큰아들 가족이 먼저 도착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 벌써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큰 며느리 은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부엌으로 들어와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대신 거실에 앉아서 아이들과 놀기 시작했죠. 엄마, 우리 도와드릴까요? 큰아들 상훈이가 물어봤지만 미순 씨가 괜찮다. 거의 다 했다고 대답하자 그대로 거실로 가버렸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었다면 미순 씨의 대답에 상관없이 도와줬을 텐데 말이죠. 작은 아들 가족도 오후 1시쯤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걸 혼자 다 하셨어요? 둘째 며느리 소영이도 감탄사만 연발했지 실제로 도움을 주지는 않았어요. 쌍둥이 딸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계속 거실에만 있었죠. 미순 씨는 혼자서 묵묵히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그릇들을 정리하고 상을 깨끗하게 닦고 모든 게 미순 씨의 손으로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절을 올리고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미순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 아버지도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며느리들은 손도 까딱하지 않고 아들들도 당연하게 여기고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어머니, 음식이 좀 짜네요. 요즘 아이들은 싱겁게 먹는 게 좋다고 하던데. 큰 며느리 은주의 말이었습니다. 미순 씨는 그동안 가족들의 입맛에 맞춰서 요리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짜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나물은 뭐예요? 처음 보는 건데. 아이들이 안 먹을 것 같아요. 도라지 나물이었는데 전통적인 차례 음식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은주는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았죠. 엄마, 다음에는 정말 간단하게 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음식도 남고 치우기도 힘들고. 큰아들 상훈이도 거들었습니다. 미순 씨가 이 모든 걸 혼자 치워야 한다는 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둘째 며느리 소영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집이 별로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니? 미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간단하게 외식하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서 같이 먹으면 되죠.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순간 미순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절에 배달 음식이라니. 조상들에 대한 예의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어머니 마음이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작은 아들 상민이까지 거들었습니다. 미순 씨는 점점 외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온 가족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욱 속상한 건 손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음식 왜 이렇게 맛없어요? 우리 집에서 시켜 먹는 피자가 더 맛있어요. 12살 손녀의 말이었어요. 아이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겠지만 미순 씨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할머니,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친구들이랑 게임하기로 했는데. 9살 손자도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할머니 집은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우리 집이 더 좋아요. 7살 쌍둥이 중 하나가 한 말이었습니다. 미순 씨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손주들에게조차 자신의 정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거지며 뒷정리는 모두 미순 씨의 몫이었어요. 며느리들은 아이들 돌봐야 한다며 거실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아들들도 회사 일 때문에 급한 전화가 있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죠. 미순 씨는 혼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미순 씨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는 걸 봤어요. 엄마, 잠깐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큰 아들 상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순 씨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소파에 앉았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모인 건 단순히 명절 차례만 지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작은 아들 상민이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게 걱정돼요. 큰 며느리 은주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요. 미순 씨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살아온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둘째 며느리 소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또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양원이라고? 미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웬 요양원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요양원이라고 해서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은 실버타운 같은 개념이에요. 큰 아들 상훈이가 설명했지만 미순 씨는 여전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은 아들 상민이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팔면 꽤 큰 돈이 나올 텐데 그 돈으로 엄마 노후 준비도 하시고. 그제서야 미순 씨는 아들들의 진짜 속내를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집을 팔아서 돈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였죠. 잠깐.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니? 미순 씨가 갑자기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들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하지 못했죠. 이 집은 엄마 내 명의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바꿔놓으셨거든. 사실이었어요. 남편 윤태는 돌아가기 전에
미순 씨에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여보, 나중에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집은 당신 명의로 해두는 게 좋겠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남편의 지혜를 깨달았어요. 아들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엄마,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엄마 혼자서 결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큰 아들 상훈이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요, 어머니. 가족끼리 상의해서 결정해야죠. 큰 며느리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상의라니?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니? 미순 씨의 목소리에도 화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분명히 하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미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집을 팔자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둘째 며느리 소영이가 말렸지만 미순 씨는 멈출 수 없었어요.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희들 뒷바라지 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결혼할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집 살 때 돈 보태준 것도 손주들 키워준 것도 다 잊었어? 미순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손주들까지 무서워하며 엄마들에게 달라붙었어요. 그 순간 미순 씨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을 하나의 자원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좋아, 이제 알겠다. 너희들에게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미순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서 나가라. 당장 나가.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떠난 후 미순 씨는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서 지난 38년을 되돌아보니 과연 자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미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남편이 생전에 쓰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나왔죠. 신혼시절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갔을 때 사진들. 사진 속의 미순 씨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와 희생이 보이는 것 같았죠. 나는 언제부터 내 꿈을 포기했을까? 미순 씨는 문득 결혼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27살의 미순 씨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나름대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모든 꿈들은 사라졌어요.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시부모님을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죠. 그 다음 날 아침, 큰아들 상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어제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사과하는 목소리였지만 미순 씨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훈아, 엄마는 결정했다. 이제부터는 엄마 인생을 살겠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도 내 꿈이 있었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다고. 미순 씨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작은 아들 상민이도 며칠 후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서 말이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상민아, 너희들이 이기적인 게 아니야. 엄마가 너무 많이 해줘서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거지. 미순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엄마를 더 잘 모실게요. 하지만 미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실 필요 없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그 후 며칠 동안 미순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한 일은 가계부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아들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써왔는지 계산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지난 15년간 거의 2억 원 가까이 되었거든요. 이 돈이면 나 혼자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두 번째로 한 일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그동안 무리해서 살았던 탓에 혈압이 조금 높고 무릎이 좀 아픈 정도였죠. 아직 건강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겠어. 세 번째로 한 일은 집안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모아두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아이들 옷, 장난감, 책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기부하거나 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미순 씨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미순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팔고 자신만의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하기로 한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해서 집값을 알아보니 아들들 말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순 씨의 목적은 아들들과 달랐어요. 돈을 나눠주려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님, 이 정도 평수에 이 가격이면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중개사의 말에 미순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이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한 달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미순 씨는 그 돈으로 시내 중심가에 있는 깔끔한 투룸 아파트를 샀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고 교통도 편리했죠. 이사를 준비하면서 아들들이 찾아왔어요.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엄마, 정말 이사하시는 거예요? 큰 아들 상훈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이미 계약했어. 그럼 우리는 어디서 명절을 보내야 해요? 큰 며느리 은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순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거였죠. 각자 너희 집에서 하면 되잖아.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왜 못해? 은주도 결혼한 지 12년이나 됐는데 차례상 하나 못 차리겠어? 미순 씨의 말에 며느리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경제적인 지원도 못 해줄 거야. 엄마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거든. 아들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지원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이사 당일 미순 씨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짐은 정말 간단했어요. 꼭 필요한 것들만 가져갔거든요.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죠. 새 집에 들어서는 순간 미순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무려 38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이제 뭘 할까? 미순 씨는 빈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였죠. 첫 번째로 한 일은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이었어요.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들과 금세 친해졌고 아래층에 사는 젊은 부부와도 인사를 나눴죠. 어머님 혼자 사세요? 대단하시네요. 젊은 부부의 말에 미순 씨는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불렸는데 이제는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고 서예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죠. 어머님, 정말 글씨 잘 쓰시네요. 서예 선생님의 칭찬에 미순 씨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가족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거든요. 세 번째로 한 일은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을 혼자서 다녀오기로 했죠. 혼자 여행 가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의 물음에 미순 씨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전혀 안 무서워요. 오히려 설레요. 정말 그랬어요. 65살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즐거웠죠. 제주도에서 보낸 사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고 아무도 자신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 바다를 보며 혼자 밥을 먹고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박물관을 혼자 구경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만의 취향도 발견했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를 좋아한다는 것, 달달한 녹차 라떼를 좋아한다는 것, 조용한 박물관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한다는 것.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순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들에 도전했어요. 동네 독서 모임에도 가입하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죠. 특히 봉사활동은 미순 씨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줬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그분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미순 씨는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편 아들들은 여전히 가끔씩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관계였죠.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어때? 저희도 잘 지내요. 그런데 혹시 다음 주 상민이 생일 때 오실 수 있어요? 미안해. 그날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네? 또 여행 가세요? 아들들은 엄마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어요. 하지만 미순 씨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미순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하루를 시작했죠. 오늘은 요가를 할지, 독서 모임에 갈지 아니면 새로운 카페를 탐방할지. 모든 선택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어요. 어느 날 큰아들 상훈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금 초라해 보였고 피곤해 보였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 좀 힘들어요. 은주랑 자꾸 싸우고 아이들도 말 안 듣고. 미순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현실이 닥치니까 엄마가 그리운 거였죠.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주는 차례상 차리는 법도 모르고. 그럼 배우면 되잖아.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엄마, 혹시 도와주실 수 없어요? 예전처럼만. 미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훈아, 엄마는 이제 그런 일 안 해.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 상훈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이 있어. 이해해줘. 아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미순 씨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죠. 며칠 후에는 작은 아들 상민이도 찾아왔어요. 엄마, 소영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쌍둥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럼 상민이가 더 도와주면 되잖아. 저도 회사 일이 바쁘고.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 그건 너희 부부가 해결할 일이야. 미순 씨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예전에 잘못했어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이지.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어. 미순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내 꿈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어. 그 후로 아들들의 연락은 뜸해졌어요. 하지만 미순 씨는 전혀 외롭지 않았죠. 오히려 새로운 인간 관계들이 생겼거든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 요가 수업에서 만난 동료들. 이 사람들은 미순 씨를 누군가의 엄마나 며느리로 보지 않고 김미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었어요. 미순 씨, 오늘 독서 발표 정말 좋았어요. 미순 씨랑 같이 여행 가면 정말 재밌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순 씨는 행복했어요. 65살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미순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들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미순 씨가 복수에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미순 씨가 행복해졌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진 거였죠. 그동안 미순 씨는 가족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지금 미순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말이죠.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손주들이 직접 미순 씨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혼자 놀러 가도 돼요. 12살 손녀의 전화였어요. 미순 씨는 기뻤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허락하지는 않았죠. 그래, 와도 돼. 하지만 할머니는 바쁘니까 미리 약속하고 와야 해. 네, 할머니. 언제가 좋으세요? 손녀가 할머니의 일정을 묻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손녀가 놀러 왔을 때 미순 씨는 예전처럼 온종일 손녀만 챙기지 않았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카페에도 가고 미순 씨가 다니는 서예 교실도 구경시켜줬죠. 할머니 글씨 정말 예쁘게 쓰시네요. 할머니는 언제부터 이런 걸 배우셨어요? 손녀의 관심 어린 질문에 미순 씨는 뿌듯했어요. 이제는 할머니도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걸 손녀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죠. 여러분, 미순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진정한 사랑은 건강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고,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할 때 만들어지는 거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어요. 미순 씨는 65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사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50살이든 60살이든 심지어 70살이든 자신의 행복을 찾기에 늦은 나이는 없거든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가족들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